안녕하세요, 해안중학교 여러분. 선생님도 이 녹음을 처음 해서 그런지 지금 완전 떨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 떨림을 좀 참고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할게요. 지금 이 동영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주기 위한 선생님의 노력이라고 지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3학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1회고사 끝나고 다음에 2회고사 끝나는데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거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대비해서 여러분들 실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진도도 나가야 되는데,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답답한 마음, 그리고 선생님의 어떤 답답한 마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그리고 선생님이 연수를 들어서 여러 가지 컨텐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난 결과 이것이 가장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됐거든요. 지금 글씨 써있는 거 보면 잘 알 거예요. 이 동영상의 목적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위해서 했어요. 이 동영상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여러분들 시험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의 진도를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만들고 있음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동영상에 있는 여러 가지 그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그림은 비상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과 똑같음을 이 자리에 빌어서 얘기를 할게요. 비상 땡큐. 이 동영상에서 첫 번째 얘기할 거는 세포분열과 생식입니다. 그 중에 세포분열과 생식에 대해서 모두 다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들,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생식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 이 두 가지를 공부하다가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염색체라고 하는 것과 염색 분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가, 그것을 지금 가장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먼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염색체 모양은 바로 이 모양이라고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염색체는 이 모양이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염색 분체의 모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는 감기 때 유전 물질을 2배로 복사하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염색체 모양의 똑같은 모양 가진 염색체가 만들어지고, 그 염색체가 이렇게 두 쌍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굳이 나누어서 얘기하기 위해서 바로 염색 분체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염색 분체의 특징이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각 염색 분체는 하나의 염색체가 복제되어서 생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염색 분체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각각 똑같은 정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정보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딸세포가 되어서 염색 분체가 각각 나누어져 있어도 얘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의 정보, 얘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의 정보 두 개가 똑같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체세포 분열은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 단계를 지나서 딸세포가 된다고 하는 것을 다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 중에 선생님은 바로 이 중기가 가장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간단하게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간기는 여기 써있는 것처럼 유전 물질이 복제가 돼서 2배로 늘어나고 세포의 크기가 충분히 커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체세포 분열에 있어서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다른 전기나 중기나 이런 여러 가지 단계들보다 약간 길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기에서는 이제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체와 방추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방추사는 염색체를
나중에 딸세포가 나눠질 때 각각의 세포 끝으로 가져가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크레인 역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중기는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염색체가 4개가 되어 있는데 이 4개가 지금 일렬로 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일렬로 서서 각각의 염색 분체로 나누어질 준비를 하는 그런 시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염색 분체가 각각 나눠져서 가려면 염색 분체를 각각 끌어당기는 크레인이 필요하겠죠. 이때 방추사가 염색체에 붙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체세포 분열의 중기 같은 경우에는 생식세포 분열 첫 번째 분열 주기죠. 감수 제1분열 주기의 중기하고 많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기 바래요. 다음 후기에서는 방추사가 붙은 염색 분체를 각각 세포 끝으로 끌고 가는 이러한 모양으로 나눠지게 되고 그 다음 말기에는 핵막이 나타나서 염색체가 부러져 핵이 됩니다. 그리고 세포질이 나누어지는 시기가 되는 거죠. 지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쉽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던 얘기가 뭐였냐면 바로 정보의 개수 또는 염색체의 개수에 대해서 선생님이 숫자로 써줬던 거였던 것 같아요. 전기에서는 정보의 개수 4개 그리고 염색체의 개수 4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 중기에서도 4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후기 여기에서도 4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4개라고 하고는 각각 나눠진 딸세포마다 4개씩 나눠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앞서서 염색 분체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염색 분체는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딸세포 나눠지더라도 4개, 4개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있다 얘기할 수가 있다고 얘기했고요. 이제는 생식세포 분열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생식세포 분열도 똑같이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간기를 보게 되면 간기에서도 똑같이 유전물질 2배로 복사되고 그리고 세포의 크기 커진다 이렇게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 감수 제1분열 전기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가 염색체예요. 이가 염색체. 지난 시간에 이가 염색체에서 얘기했으니까 금방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감수 1분열 중기입니다. 중기. 이 중기에서 어떻게 나뉘느냐에 따라서 염색체의 개수가 원래 4개가 되기도 하고 2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생식세포 분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가 염색체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이가 염색체에서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지금 2열로 나눠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2열로. 이 2열로 서 있는 이 위치 때문에 방추사가 염색 분체에 각각 붙지를 못해요. 그래서 상동 염색체에서 각각의 염색체에 하나씩 붙게 됩니다. 하나씩. 그 결과 감수분열 후기에서는 염색체가 하나씩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감수 1분열 말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염색체의 개수가 2개씩 나눠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정보의 개수를 확인하자면 여기는 4 그리고 여기도 4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2 이렇게 나눠주고 2 이렇게 나눠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수 2분열입니다. 감수 2분열. 감수 1분열에는 간기가 있었지만 감수 2분열에서는 간기가 없습니다. 간기가 없이 바로 전기가 시작되는데 전기에는 바로 염색체하고 방추사가 나온다고 그랬죠. 지금 그림에서 보면 알다시피 염색체는 지금 당연히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추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감수 2분열 중기입니다. 감수 2분열 중기는 감수 1분열 중기와 다르게 2열로 서 있는 게 아니고 1열로 똑같이 이렇게 서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 있는 거는 우리가 체세포 분열의 중계에서도 이렇게 서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일렬로 서 있기 때문에 염색체에 붙는 방추자 개수가 2개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2개가 돼서 각각 어떻게 나눠지냐면 바로 염색체 안에 있는 염색 분체로 각각 나뉘게 된다 얘기할 수가 있죠. 지금 염색 분체로 각각 나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감수 2분열 후기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감수 2분열 말기에서는 핵막이 나타나고 염색체가 풀어져서 이제 딸세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의 특징, 여러분이 봤던 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체세포 분열은 분열하는 액수가 한 회고, 그 다음에 생식세포 분열은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에서 연속 2회입니다. 그리고 체세포 분열의 결과 만들어진 딸세포의 개수는 2개, 생식세포는 4개가 됩니다. 염색체 수의 변화는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확인해야 될 거라고 선생님이 얘기할 수가 있는데,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에는 염색체 수가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생식세포 분열은 반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열하는 의미는 체세포 분열은 생장하기 위해, 그리고 생식세포 분열은 자손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염색체 수와 DNA 양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이해를 위해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 그걸 잘 기억하고 확인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 X축이 있고 Y축이기 때문에 각각 확인을 해야겠죠. X축 같은 경우에는 시간입니다. 시간. 이 시간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성숙기,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인데 지금 선생님이 이 레이저 포인터에서 처음에 찍은 부분부터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Y축. Y축은 DNA 상대량인데 여기서 말하는 DNA라고 하는 거는 유전 물질의 양입니다. 유전 물질의 양. 염색체의 양이 아닙니다. 염색체의 수가 아니에요. 그걸 반드시 기억하기 바래요. 그러면 염색체 수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바로 여기 적혀있는 EN, N 이것을 보고 우리가 염색체 개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성숙기입니다. 성숙기. 성숙기에서는 염색체 개수가 2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염색체 개수를 나타낸 이 N이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염색체 수가 몇 개? 2개예요. 그런데 지금 간기에서는 염색체 수가 아닌 유전 물질이 2배로 복제되는 기간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쭉 보면은 염색 분체로 각각 나뉘어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염색체 모양으로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염색체 개수는 몇 개? 2개이기 때문에 이 N이라고 똑같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염색체 수가 몇 개? 2개. 여기에서도 2개, 여기서도 2개이기 때문에 이 N이라고 적는 거예요. 그런데 감수 1분열이 지나고 난 뒤에는 염색체 수가 반절로 줄어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N이 됩니다. N. 그리고 염색체 수가 반절로 줄어들기 때문에 DNA 상대량, 즉 유전 물질량도 반절로 줄어든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감수 2분열이 지난 뒤에는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염색체 개수는 똑같이 하나씩입니다. 하나씩. 그리고 염색 분체만 있기 때문에 유전 물질만 줄어들어서 DNA 상대량은 0.5가 됩니다. 처음 녹음했기 때문에 다소 어색하고 오글거리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그걸 꾹 참고 녹음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 오글거림을 참으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그런 사항을 이 동영상을 통해서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죠.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동영상들을 많이 만들 텐데 이 동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해운중학교 과학선생님 이희준이었습니다.